백제에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 백제 7세기. 신라군 오만이 이미 황산벌까지 왔다 하옵니다. 660년 의자왕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랏일은 내팽개진 채 술과 잔치에 빠져있느라 신라가 백제를 노리는 줄도 몰랐거든요. 큰일이로다. 곧 사비성으로 들이닥칠 텐데. 여보라, 당장 계백 장군을 불러들여라. 계백이 급히 달려와 의자왕 앞에 꿇어 앉았어요. 신에게 날랜 군사 5천을 내주시면 목숨을 걸고 적군을 막아보겠나이다. 알겠소. 장군만 믿겠소. 계백은 궁궐에서 물러나자마자 날쌔고 용맹한 군사 5천을 가려 뽑았어요. 지금 적을 막지 못하면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병사들아,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군사들은 창칼을 높이 쳐들며 함성을 질렀어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계백은 집에 들렀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앉히고는 나직이 말했어요. 나는 적과 싸우다 죽으면 그만이나 남은 가족은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오. 아내는 이미 계백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그리 살기는 싫어요.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계백은 피눈물을 삼키며 아내와 자식들을 베었답니다. 계백은 곧바로 말을 달려 황산벌에 이르렀어요. 군사를 셋으로 갈라 험한 곳에 숨겨라. 계백이 가족을 모두 베고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군사들은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했지요. 나도 비겁하게 살아남기를 바라진 않겠어. 장군님과 함께 황산벌에 뼈를 묻을 것이다. 백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윽고 신라군이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오만 군사들이여, 백제군은 고작 5천이다. 단숨에 물리치고 왕궁인 사비성으로 가자. 신라군은 곧바로 황산벌을 쓸어버릴 기세였어요. 하지만 계백의 결사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 오히려 신라군이 밀려났어요. 백제군이 성난 칼날을 휘두르자 신라군은 무려 4번이나 져서 달아났어요. 열 배나 되는 군사로 이게 무슨 꼴인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겁에 질린 신라군을 보고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관창은 화랑으로 아직 나이가 어렸지요. 아버님, 저를 적진에 보내주십시오. 네 뜻은 장하다만 적과 싸우기엔 너무 어리다. 신라에 용맹한 화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품일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신라군의 사기를 북돋을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관창은 눈을 부릅뜨고 창을 거머쥐었어요. 계백의 결사대가 버티고 있는 황산벌로 말을 몰았지요. 나는 신라의 화랑 관창이다. 내 창을 받아라. 관창은 번개같이 창을 휘둘러 백제 군사 몇몇을 단숨에 무찔렀어요. 하지만 곧 백제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어요. 관창은 꽁꽁 묶여 계백 앞으로 끌려갔어요. 홀로 적진에 쳐들어오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직 앳된 소년이 아니더냐? 관창은 매서운 눈빛으로 계백을 노려보았어요. 포로가 되었다고 함부로 욕하지 마라. 여러 말 말고 단칼에 나를 죽여라. 계백은 관창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죽이지 않고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보냈어요. 관창이 적진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김품일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신라의 화랑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전쟁터에서는 결코 물러나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살아와서 아비와 가문을 욕되게 하느냐? 관창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아버님, 다시 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뜻을 못 이루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관창은 다시 백제군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신라의 관창이 돌아왔다. 계백은 내 창을 받아라. 앞을 가로막는 백제 군사들의 목이 달아났어요. 하지만 또다시 사로잡혀 계백 앞으로 끌려갔어요.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은 그럴 수 없구나. 여봐라. 당장 녀석의 목을 베어라. 백제군은 관창의 목을 말 안장에 매달아 돌려보냈어요. 김품일은 관창의 목을 부여안고 통곡했어요. 아직도 산 사람의 얼굴 같구나. 비록 어린 나이에 뜻을 못 이루고 죽긴 했다만 네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김품일을 둘러싼 신라의 장수와 병사들도 한마음으로 관창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태종 무열왕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관창에게 벼슬을 내리고 후이 장사 지내라 했어요. 어린 화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백제군을 무찔러 관창의 넋을 달래야 한다. 신라군 진영이 술렁술렁했어요. 관창의 죽음이 신라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요. 장수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백제군을 쳐부숴라! 신라군은 거친 파도 같은 기세로 달려 나갔어요. 신라군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계백에 결사대는 용감히 맞서 싸웠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황산벌을 지켜라! 계백이 병사들을 격려하며 쉴 새 없이 외쳤지만 10배나 되는 적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계백과 오천 결사대는 끝끝내 버티다가 신라군의 칼날에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백제의 충성을 다한 계백장군. 삼국사기에 따르면 660년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백제의 계백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끝까지 항전했다고 해요. 계백은 제 손으로 가족의 목숨을 거둔 뒤 살아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황산벌로 향했어요. 지형을 이용한 전략과 일당백의 군사들에 힘입어 계백은 5만이나 되는 신라군을 거듭 물리쳤어요. 이렇게 되자 신라군은 사기가 꺾여 싸움에 나서길 두려워했어요. 그러던 중 나이 어린 화랑인 반굴과 관창이 홀로 적진으로 쳐들어갔다가 죽음을 맞았어요. 이에 용기를 얻은 신라군은 사기를 되찾아 전투에 나섰어요. 계백과 결사대는 10배나 되는 적을 맞아 용감히 싸웠지만 끝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황산벌은 적의 손에 넘어갔지요. 결국 나당 연합군에게 사비성을 내준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백제의 옛 도읍인 부여에는 계백의 동상이 있는데 백제 사람으로 동상이 만들어진 인물은 계백뿐이라고 해요. 저물어가는 나라에 충성을 다한 계백 장군은 지금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반굴과 관창은 누구인가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반굴. 반굴은 김유신 장군의 조카로 홀로 백제군 진영에 뛰어들어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일로 사기가 떨어졌던 신라군이 용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지요. 왜냐하면 반굴은 화랑이고 귀족인데
신분이 전혀 다른 일반 병사들이 과연 그의 죽음에 감동받아 마음이 움직였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반굴의 용기만큼은 대단한 것이 분명해요. 2번이나 적진에 뛰어든 관창. 삼국사기에 따르면 관창은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되었다고 해요. 또 말을 잘 타고 활쏘기에 뛰어났다고 하지요. 신하가 왕에게 관창을 추천하여 황산벌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신라군이 계백의 결사대에 밀리자 홀로 적진에 2차례나 뛰어들었다가 끝내 목이 잘려 돌아왔어요. 태종 무열왕은 그의 죽음을 기리며 급찬이란 벼슬을 내려주었지요. 충성을 다해도 충성을 다하면. 충성은 나라와 임금, 주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말해요. 이 이야기에는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 2명 나와요. 바로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관창이죠. 계백은 충성을 다했어도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만 관창은 충성을 다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었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갈라졌는지 생각해 볼까요?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계백. 계백은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섰지만 10배나 되는 신라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까지 미리 자기 손으로 베었어요. 결사대는 이런 각오에 감동받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게 되지요. 계백은 끝까지 항전하지만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아요. 계백의 죽음에는 방탕과 사치로 나라를 망친 의자왕이 한몫했지요. 적국이 백제를 노린다는 것을 미리 알아 충분히 대비했으면 계백이란 명장도 잃지 않고 나라도 지켰을지 모르니까요. 전세를 역전시킨 관창의 죽음. 신라 입장에서는 10배나 되는 군사로 5천밖에 안 되는 백제군에 밀렸으니 기가 막혔겠지요. 싸움에서 한번 기세가 꺾이면 좀처럼 전세를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화랑 반굴과 관창이 나선 거예요. 아직 어리고 전투 경험이 부족한 2사람의 죽음은 신라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만일 이때 노련한 장수가 나섰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역시 포로가 되었을 것이고 백제군에겐 조롱을 받고 신라군에겐 패배감만 안겨주었겠지요. 관창의 죽음은 극적인 효과를 거두어 전세를 뒤집히게 했어요. 이름 없는 병사들의 죽음. 계백과 관창은 똑같이 죽었지만 계백의 백제군은 졌고 관창의 신라군은 이겼어요. 승패가 명확히 갈렸지요. 죽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5천 결사대는 물론 신라 쪽에서도 수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중 어떤 죽음의 의미가 더 크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모두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한쪽은 백제를 위해서, 또 다른 쪽은 신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지요. 계백과 관창의 죽음만큼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름 없는 병사들의 죽음도 기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의열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사당이에요. 백제의 충신 성층 풍수, 계백과 함께 고려 말기에 충신 이존호를 기리는 사당인데 여기에 조선시대의 지사와 문신 2명이 추가로 모셔졌어요. 해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충곡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정면에 있는 서원으로 조선 숙종 때인 1680년에 세워졌어요. 백제의 계백과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이 모셔져 있어요. 해마다 3월과 9월에 제사를 지내요. 황산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차지하는 넓은 들을 말해요. 계백이 오만 신라군에 맞서 혈전을 벌였던 곳이지요. 고려 때에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아들 신검이 왕건에 맞서다가 무릎을 꿇은 곳이기도 해요. 612년 고구려 살수대첩.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왕위 오름. 641년 백제 제31대 의자왕 왕위 오름.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 685년 구주오소경 설치. 당나라에 대항한 연개소문. 고구려 7세기. 영양왕이 고구려를 다스릴 무렵 다섯 샘물이 퐁퐁 용솟음치는 신령스러운 곳에서 몸집이 우람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연못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이에게 연개소문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연개소문은 씩씩하고 의젓하게 자라났지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연개소문은 아버지의 벼슬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고구려의 귀족들은 연개소문을 못마땅히 여겼어요. 연개소문은 성격이 거칠고 고집이 너무 세. 지나치게 당당해서 겸손하지 못해. 그들은 연개소문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어요. 연개소문은 귀족들을 찾아가 머리를 굽혔지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그때는 쫓아내도 좋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귀족들은 마음을 돌렸어요. 국경지방에서 일하게 된 연개소문은 국경 서쪽에 천리장성 쌓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당나라가 호시탐탐 우리 고구려를 넘보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성을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여전히 그를 없애려는 꿍꿍이가 한창이었어요. 연개소문이 세력을 길러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앉아서 당하지 말고 그를 죽입시다. 연개소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저들의 목을 치리라. 연개소문은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귀족들을 불렀어요. 자, 마음껏 드시고 흥겹게 놀다 가십시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연개소문이 냅다 소리쳤어요. 지금이다! 저 간신들의 목을 베어라! 군사들이 칼을 빼들고 우르르 덤벼들었어요. 100명에 이르는 귀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지요. 연개소문은 그 길로 궁궐에 쳐들어갔어요. 영유왕은 서슬이 펄은 연개소문을 보자 부들부들 떨며 가까스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인가? 반역자가 되려 하는가? 닥치시오. 이제부터 고구려는 내가 책임지겠소.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보장왕을 새 임금으로 앉히고 자신은 가장 높은 벼슬인 망리지에 올랐어요. 망리지, 고구려 때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으뜸 벼슬아치. 연개소문은 나랏일을 제멋대로 처리했어요. 왕은 허수아비요, 신하들은 벙어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연개소문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에 귀를 못 펴고 설설 기었지요. 아이고 무서워. 칼을 5개나 차고 다니네. 누구든지 명령을 어기면 저 칼로 베어버린다며? 백성들이 수군수군했어요.
연개소문은 늘 두꺼운 갑옷을 걸쳤고 어디를 가든 꼭 창칼 든 군사들을 앞세웠어요. 길을 비켜라! 망리지께서 납신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지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게 제일이야. 괜히 꼬투리를 잡혔다간 뼈도 못 추린다고. 온 나라가 연개소문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연개소문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연개소문을 무시했어요. 흥,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망리지가 되었다고? 연개소문은 군대를 이끌고 안시성으로 갔어요. 당장 성에서 나와 내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러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 쳐들어가겠노라. 양만춘이 콧방귀를 뀌자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거듭된 공격에도 안시성은 끄떡 없었어요.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포기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무엇이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장 고구려로 쳐들어가 연개소문의 죄를 묻겠다. 당태종에겐 고구려를 칠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지요. 신하들이 나서서 말렸어요. 연개소문은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공격을 예상하고 단단히 준비했을 것이옵니다. 당태종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신라에서 김춘추가 건너왔어요. 백제와 싸우는데 군사를 보내달라고 했죠. 연개소문이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어요. 예전에 뺏어간 고구려 땅이나 내놓으시오. 고구려 땅이라니요? 거기는 본디 신라 땅이었습니다. 네 이놈! 얘가 어디라고 허튼 소리를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자를 가두어라! 김춘추는 간신히 고구려를 빠져나와 신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시오. 연개소문은 왜 당나라가 신라를 감싸는지 잘 알았어요. 신라는 해마다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조공. 옛날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예물을 바치던 일. 뺏어간 땅만 돌려주면 공격을 그만두지요. 만약 고구려가 계속 신라를 괴롭힌다면 우리 당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어요. 당나라에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왔어요. 신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황제께서 친히 군대를 몰고 고구려를 칠 것이오. 연개소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눈을 부릅뜨면서 쩌렁쩌렁 호통을 쳤지요. 그런다고 겁먹고 허리 숙일 고구려가 아니다. 여봐라, 저놈을 끌고 나가 굴에 가두어라. 고구려와 당나라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었어요. 645년 당나라가 15만 대군을 앞세워 쳐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요동성 등 중요한 성들을 빼앗기며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끝내 당나라를 물리쳤어요. 그 뒤에도 당나라는 걸핏하면 쳐들어왔지만 번번이 고구려의 패해 돌아갔지요. 이토록 강하던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죽은 뒤 세 아들의 권력 다툼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668년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당나라에 대항한 연개소문. 삼국사기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성이 못연씨가 되었대요. 연개소문은 매우 용감하고 의지가 강했어요. 귀족들은 이런 연개소문을 껄끄럽게 여겨 그의 벼슬길을 막으려 했어요. 연개소문은 귀족들을 찾아가 머리를 숙여 아버지가 하던
대대로 자리를 물려받았지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쌓는 일을 감독할 때 조정에서는 그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이 일이 연개소문의 귀에 들어가자 연개소문은 잔치에 귀족들을 초대하여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어 영유왕까지 베고는 보정왕을 임금 자리에 앉혔지요. 그러고는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요. 연개소문은 당나라에서 도교를 들여왔어요. 정치적 의도도 있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키우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연개소문은 당나라와의 굴욕적 외교에서 벗어나 고구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어요. 예전에 신라에 빼앗겼던 땅도 되찾으려 애썼지요. 그런 일들이 당태종에게 전쟁의 빌미를 주었어요. 645년 당나라 15만 대군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지만 결과는 고구려의 승리였어요. 연개소문은 그 뒤로도 계속된 당나라의 침략에 꿋꿋이 맞섰어요. 하지만 666년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의 분열로 나라가 약해지더니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답니다. 보장왕은 어떤 왕인가요? 제28대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세운 왕이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연개소문이 죽고 668년 평양성이 당나라군에 함락되자 보장왕은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당 고종은 전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에게 요동 도독 조선 군왕이란 벼슬을 내렸어요. 681년 보장왕은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며 말갈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려 했어요. 그 계획이 들통나는 바람에 앙주로 유배당했고 그 이듬해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연개소문은 왜 도교를 들여왔나요? 도교는 중국에서 노자와 장자의 철학, 신선사상 등이 합쳐져 이루어진 종교예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사상인데 643년 연개소문에 의해 고구려에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나라는 도사 8명과 노자의 도덕경을 고구려에 보내왔지요. 연개소문이 도교를 들여온 데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려는 뜻도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는 데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영유왕 때 들어온 도교는 보장왕 때의 세력을 떨쳤어요. 이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이 심했지요. 연개소문의 세 아들은 왜 다투었나요? 고구려가 멸망한 데는 당나라의 침략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세 아들이 벌였던 치열한 권력 다툼은 고구려의 멸망을 재촉했어요. 강력한 지도자였던 연개소문에 비해 세 아들은 그릇이 작았어요. 연개소문에 억눌려 지내던 귀족들이 고개를 든 것도 고구려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이지요. 당나라에 항복한 첫째 연남생. 연개소문의 맏아들 연남생은 32세에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틀어쥐었어요. 그러자 동생 연남검과 연남사는 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했고 연남생은 반대로 동생들을 의심했어요. 연남생이 변방에 가 있을 때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연남생은 당나라로 도망가 항복하고는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오히려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연남생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계속 당나라에 협력했어요. 둘째 연남건과 셋째 연남산. 첫째 연남생이 평양성을 비우자 연남건은 동생 연남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연남건은 형의 자리인 대망리지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 백성들이 형제에게 등을 돌렸지요. 보장왕이 당나라에 항복할 때까지
연남검과 연남사는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끝내 멸망했고 연남건과 연남산 형제는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영광과 좌절. 연개소문의 성격이 문제였나요? 연개소문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난히 강했어요. 의지가 강한 만큼 고집도 셌지요. 무슨 일이든 힘차게 밀어붙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협을 모르는 단점도 있었어요. 귀족들은 그런 연개소문을 꺼렸고 그가 대대로 벼슬을 물려받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때 연개소문은 잠시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귀족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덕분에 대대로가 되어 나란 일을 보았는데 타고난 성격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강인함을 보여준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당시 당나라의 힘은 막강했어요. 고구려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벅찬 나라였지요. 그런데도 도움을 청하러 온 김춘추를 가둬 신라를 적으로 돌렸고 경고하러 온 당나라 사신을 욕보여 당나라를 자극했어요. 이것이 결국 화를 불러와 고구려는 당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도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구려를 지켜냈어요. 굽히고 들어가는 짓을 싫어했던 그는 당나라에 맞서 고구려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고구려의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부여성에서 보아이만 비사성까지 쌓은 장성이에요. 부여성은 현재 능안이라는 곳이며 비사성은 다롄을 말해요. 고구려는 영영왕 때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지만 수나라보다 강한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대비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었지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642년 영유왕이 연개소문에게 천리장성 쌓는 일의 감독을 맡겼다고 해요. 610년 고구려 담징호류사 금당벽화 그림. 612년 고구려 을지문덕 살수대첩. 641년 백제 제31대 의자왕 왕위 오름. 642년 고구려 제28대 보장왕 왕위 오름. 660년 백제 멸망. 665년 고구려 연개소문 죽음. 668년 고구려 멸망.